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서 부서에 대한 이야기 2부로 그 첫 번째 순서로 세 조자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좀 2부에서는 글꼴의 변천을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조금 한 단위 올려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몇 잘씩 묶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몇 잘씩 묶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글자는 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기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연관된 글자를 쓸 때는 두 자씩 연결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전서와 우리가 지금 예서와 해서 행서를 배웠지 않습니까? 소전을 또 썼고 했기 때문에 소전 글씨와 예서 해서 글씨를 실제로 마지막에 한번 연결하면서 이 강의를 해 나갈까 합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세조자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세조자의 변천 과정이 5단계로 시대별로 형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좌측에 갑골 문자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적인 글자만 제가 두 자씩만 뽑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역시 새의 모양을 아주 스케치한 듯하게 했죠. 가장 새의 특징적인 부분인 머리 부분과 그리고 몸통 깃털 부분, 그리고 다리 부분,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머리죠. 이것은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은 부리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몸통 부분이 간략하게 되어 있고, 여기도 몸통 부분이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깃털을 부분적으로 묘사한 것이 보이는 게 조금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이 역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리의 발의 개수가 차이가 있지만은 다리를 다루고 있어요. 크게 새 머리와 새 날개, 새 발을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주에 오면은 건문에 있어서는 지금 이러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조금 형식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건문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특히 은나라 말기에 청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은나라 말기 청동기 시대상에 씌어진 명문은 그것이 장식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림적인 성격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도상문자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주시대의 건문에 있어서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갑골문에 씌어진 글꼴은 표기를 위해서 쓰인 것이고, 건문에 씌어진 글씨는 장식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두 개의 관계는 조금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주에 넘어가면서는 목간과 죽간, 백서가 나오면서 그것이 표기를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갑골문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오는 동주 시대의 건문을 보면은 갑골문에 나오는 그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림이 조금 더 간략화돼서 문자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주시대의 중목관이나 이런 글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쓰기 때문에 지역마다 글꼴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제가 두 개를 든 것이고요. 이것이 진을 거치면서 한나라에 와서는 후한에 와서는 설문해자가 씌어진 시기에 와서는 이런 글꼴로 전서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소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주시대 건문에서도 부분적인 게 있지만은 역시 살펴보면은 머리와 부리 부분이 있고, 몸통에 날개 부분이 있고, 다리가 연결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같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전서 소전에 오면서
문자로서 어느 정도 규범을 지니면서 확립이 되는데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전에서의 이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 나와 있는 새의 특징이 여기에 다 사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제일 위에 끼어진 요 가로핵이 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건문에서는 눈이 있고 요 뒷부분에 있는 것이 머리의 형상이고요. 그리고 앞에 지금 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새의 부리의 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서부터 나오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은 날개죠. 날개고 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새 발을 표시를 해서 새의 특징적인 새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나타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이 한나라 예서로 와서는 상당히 생략이 되면서 간략화되면서 문자적 성격을 띄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전에서 예서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태를 살펴보면은 예서에 있어서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새의 부리의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요것이 새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찍혀진 것이 새의 눈을 표시한 거예요. 새의 눈을 표시한 것이고, 요것이 몸통이겠죠. 몸통에 이게 날개가 붙어서 하나, 둘, 세 개의 날개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발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소전의 형상이 예서로 오면서 간략화되는데, 간략화된 원리는 곡선이 직선화되고 획수가 감해가는 것이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리를 나타내는 핵과 머리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눈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날개 부분이 상당히 생략이 되고 하나의 핵으로서 날개가 나오고 날개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날개와 날개의 부분적인 날개와 이 다리가 점 4개, 회사에서는 브라미치라 그러죠. 브라미스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소전이 부분적인 피력이 감액이 되고 구부러진 곡선이 직선화되면서 이렇게 예서화되어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한자를 이해할 때는 각골문부터 쭉 형태가 어떻게 변화인가를 살피게 되면은 해석에 있어서도 그 구조의 원리가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조자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같이 드릴 것은 부수에는 제가 일부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세월이라는 부수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세추라는 게 또 나오죠. 같은 새입니다. 새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것이지만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세을자, 지금은 우리가 세을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세을자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허신은 설문회자에서 이것이 땅에서 싹이 터 올라오는 모양이다, 꼬부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썰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허신이 이야기하는 꼬부러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꼬부러졌기 때문에 어지럽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허신이 있었던 이 시기 또는 특히 이 을자가 주로 많이 쓰여져 있던 건문 시대에서는 이 을자의 표기는 새를 표시한 을자가 아니고 천간지지에서 두 번째 천간자인 을자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새를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후대로 오면서 이것이 새 을자로도 사용되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을자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상형 문자이긴 한데 새의 상형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추자가 있는데 이 세추자는 전서에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새의 세조자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이 세조자에 비해서 이 지금 발 부분만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새를 조금 더 간략하게 그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달리 썼지만은 같이
통용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허씨는 이 세추자를 설문현자에서 새 중에서 꼬리가 짧은 새를 출하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 이외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것이 꼭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의 부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리고 그 발의 차이에 따라서 이 세추자와 세조자를 구분한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세조자를 조금 더 간략하게 쓴 것이 세추다. 이 정도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는 각골문에는 보면은 하나의 낱글자로 독립된 글자는 아니지만은 봄춘자와 같은 데를 표시한 데 보면 새를 가장 간략하게 그린 모습으로서 이 모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새의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 그리고 요건 날개 또는 발을 표시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새추자를 조금 더 간략하게 그린 새를 나타내는 문자도 형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각골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새를 표시하는 데에는 새을자도 있고 요런 새추자도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룬 새조자도 있고, 각골문에는 들어 새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권인 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나중에서는 예서에서는 해서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둔자로 또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새추자와 새을자, 둔자 이러한 관계에서 세조자의 기본 구성 원리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세조자에 대한 전서와 예서, 그리고 해서까지 우리가 쓴 글씨, 행서는 썼지만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전서, 예서, 해서를 기본적인 글꼴을 한번 감상을 하면서 이 수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